그 말이 입에서 나오니? 12년을 같이 산 전남편의 한마디로 이혼 결심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어린 나이 넉넉치 않은 형편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만 바라보는 남편이었기에 믿고 결혼했어요. 시어머니와 다투면 제 편이 되어주고 결혼하는 동시에 저와 같이 늙어 죽을 날을 대비한다던 남편에 푹 빠졌어요. 그러다 결혼 2년도 안 되어 남편은 음주사고를 내고 중환자실 생활을 했어요. 다행이랄까요? 다른 사람 다치지 않게 자기 혼자 가로수를 들이박았는데 차는 처참히 부서졌고 남편 다리뼈도 엉망이 되었어요. 원망이 되더라고요. 난 어찌하라고 무책임하게 한 건지. 그래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한 달 넘게 중환자실, 일반 병실 6개월. 똥오줌 받아가며 갓난아기 키우듯 다시 재활하길 바랬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낮엔 남편 간병에 밤엔 병원 근처 PC방에서 알바를 했어요. 다행히 정상생활로 돌아왔어요. 물론 후유증으로 힘쓰는 일은 안 됐고요. 남편은 항상 저한테 살려줘서 고맙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이쁜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이 3살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기고 맞벌이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회사 차로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외근 나가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저는 별 이상 없어 그냥 좋게 넘어왔었죠. 근데 후유증이었는지 일주일 지난 뒤부터 허리가 펴지질 않았어요. 회사 마치고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다녔지만 자꾸 심해진다는 느낌만 들어 큰 병원에 하루 입원해서 MRI 등 검사를 했더니 디스크액이 흘러나와 아픈 거라더군요. 수술은 권하지 않고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를 권하시더라고요. 회사엔 사정 말씀드리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치료가 얼마나 걸릴 줄 모르니 양해만 바랄 수가 없어서요. 세면대에 허리 숙여 세수도 못하고 설거지도 조금씩 했었어요. 아이 어린이집 마칠 시간에 친정엄마가 오셔서 저녁 먹여주시고 설거지 정도는 해주시고 가셨어요. 남편 일하는데 힘들다고요. 모든 생활이 저 때문에 엉망이 된 것 같아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달을 넘겼을 때쯤 퇴근하고 온 남편은 엉망인 집을 보며 한숨을 쉬더군요. 청소도 못할 정도냐? 허리 숙이는 게 많이 힘들어. 치료는 하고 있는 거냐? 열심히 하고 있어.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 당신이 좀 더 분발하면 안 되겠어? 허리가 아픈 후 아이 밥 한 번 안 챙겨주는 게 섭섭했지만 일하느라 힘드니까 이해해서 친정엄마께 부탁드려가며 생활했는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에 정말 내가 믿고 살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아프고 싶어 아픈 거 아니야. 내가 아픈 게 원망스러워? 원망이 아니야. 그냥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밤마다 당신이 아파서 끙끙대는 소리에 잠을 깨는데 힘들어. 관계 안 한 지도 2달이 다 되어가. 결과가 그거야? 당신 욕정을 못 풀어주니 불만인 거냐? 막말하지 마라. 마누라 역할 못하는 거 맞지 않냐? 눈물이 나더군요. 전 정말 아팠었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아 스트레스 우울증이 말이 아니었지만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길 바랬기에 혼자 울고 혼자 속상해했는데 남편은 그리 말하더라고요. 정이 떨어진다는 말.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남편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스톱이 되더군요. 짐 싸서 내보내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각방 쓰면서 정말 이악 물었어요. 병원 치료, 한의원 치료 다 받고 아끼고 아꼈던 돈들 많진 않았지만 절 위해 썼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3개월쯤 지나 무거운 거 드는 거 빼곤 몸이 돌아왔어요. 그동안 못 샀던 아이옷과 신발, 제 옷과 화장품 등을 사고 그날 오후 친정엄마께 아이 맡겨두고 파마도 하러 갔어요. 날 위해 쓰는 돈이 아까워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으로 쓰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싶더라고요. 아이 데리고 와서 모텔에서 하룻밤 잤고요. 다음날 아이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법원 가서 이혼 서류 가져왔어요. 필요한 서류들 다 준비하고 저녁에 남편을 마주쳤어요. 헤어지자. 3개월을 넘게 기다려줬더니 기껏 이혼하자는 거냐? 간병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일을 도와준 것도 아니면서 기다려줬다고? 아픈 나한테 막말하면서 상처 줬으면서 기다렸다고? 그럼 내가 기다려줘서 고맙다 해줄 줄 알았냐? 어이가 없다. 가족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든 사람은 넌데 이혼 얘기를 왜 네가 하냐? 예전 네가 아팠을 때 기억해? 그때 네 엄마도 네 병수발을 못하겠다더라. 아무도 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때 당연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책임진다 했어. 물론 원망 안 한 건 아니지만 널 위해 날 희생하며 널 돌봤어. 병원 계단에 쭈그려 앉아서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고 내가 잠시 집이라도 들리러 가면 불안해하는 너 때문에
샤워 한번 제대로 못하고 물티슈로 몸 닦아가며 네 옆에 있었어. 퇴원해서도 적응 못할까봐 방순이 언니 식당에서 14시간 일해가며 널 먹여 살렸다. 그런 내가 너처럼 음주운전도 아니고 일하다가 다쳐 아무것도 못하게 됐는데 넌 나한테 뭐라고 했냐? 부부관계? 니만 만족하고 끝내는 그 부부관계 못해서 나한테 뭐라고 했냐? 이젠 끝이야. 3개월 동안 널 이 집에 둔 것도 하루하루 내가 나아지는 걸 보면서 넌 안도했을지 모르겠으나 네 여자로 살지 않겠다는 내 변화된 모습을 조금씩 보라고 놔둔 거야. 지금 당장 짐 싸고 더러운 싸움 만들기 싫어서 이 집의 절반값은 줄게. 남편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아팠을 때 그 정도로 한지 몰랐어. 이제 알았냐? 미안하다. 평생 미안해하고 살아라 너 혼자. 깨끗이 헤어져 주길 바래. 만약 질질 끌거나 하면 나도 이제 막 나갈 거야. 남편은 말없이 아이 방으로 들어가서 짐 싸서 나오더군요. 짐 열쇠 다 놔두고 나가는 뒷모습에도 이 꽉 물었어요. 몇 시간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쫓아내냐? 네가 나가라. 랍니다. 대답 안 하고 끊고 남편에게 문자 보냈어요. 분명히 말했다. 더러운 꼴 막 나가는 걸 보기 싫으면 조용히 끝내자. 5개월이 지난 지금 혼자가 되었어요. 아니, 아이와 저 둘이 되었죠. 지금까지도 미안하다며 울고 전화하는 남편에게 매몰차게 굴곤 있는데 아이를 보면 미안한 마음에 얼굴을 몇 번을 쓰다듬는지 몰라요. 이해해줄까요, 저를? 댓글입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요. 아빠는 나중에 간간히 밖에서 보면 되죠. 따로 산다고 아빠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전 남편한테 나랑은 헤어지지만 아이는 네 아이니까 아이에게 아빠 노릇은 잘하라고 하세요. 전 남편 놈은 뭐 말해야 하는 바보인가요? 음주운전으로 중환자실까지 들어가고 거기에 일반 병실 6개월을 어떻게 지냈는지 말을 해야 한대요? 진짜 이기적인 놈이네요. 짐은 불편하니까 부인 아프고 애쓰는 게 보이지도 않고 막말하는 꼴이라니. 진짜 지가 병원 생활 안 했더라도 부인이 그 정도로 아파하면 돌봐야죠. 그런데 쓰니님 남편은 부인이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는데도 저러다니. 진짜 배은 망덕한 놈이에요. 시어머니도 똑같고요. 전에 뉴스로 나왔잖아요. 남편이 암에 걸리면 아내는 간병을 하는데 반대의 상황이 오면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거. 자기 수발해준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한 달 되니까 저런 소리를 하나? 받아주지 마세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집안일을 도맡아서 해준 것도 아니고 수발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아이를 도맡아서 케어해준 것도 아니고 대체 뭘 했다고 지가 짜증이래. 님이 병난 거 다 남편 수발하느라고 생긴 거예요. 천하의 몹쓸 놈은 그것도 모르고 고작 자기 성욕 하나 제어하지 못해서 그따위로 성질 부리다니 참 못됐네요. 타인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약점을 보듬으려는 남자는 매우 적습니다. 진짜 미혼인데도 감정이입이 확 되네요. 그 긴 시간 병원에서 간병했는데 그걸 벌써 잊었대요? 집안일 좀 덜 했다고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대요? 병원에서 PC방 야간 알바에 가며 간병하는 사람은 사람 사는 것 같이 살았대요? 그리고 뭐? 부부관계? 와이프 역할? 진짜 오만정 다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정말 인간 같지가 않네요. 진심으로. 내 가슴이 다 먹먹하고 화가 나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이랑 행복하게 사시고 당신을 위해서 사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저 남편 눈물요? 지금 일어서 흘리는 거지 다시 손에 쥐면 똑같이 또 같은 상황 연출된다에 한 표 던집니다. 인간이 안 바뀌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기본 다른 그겁니다. 처음 자기 아팠을 때 돌봐준 쓰니에게 네가 내 목숨 살렸다던 남편과 쓰니에게 개소리한 인간은 같은 인간입니다. 고마울 땐 눈물 흘리지만 수틀리면 저런 개소리에서 사람에게 못 박는 사람인 겁니다. 쓰니가 행복해지셔야 아이도 행복해요. 그것만 잊지 마세요. 전 자식 입장에서 아빠는 안 보고 살아도 되던데요. 엄마가 수십 년을 아빠 먹여 살리고 뒤지다거리 하시는 거 보니 우라통이 터졌어요. 가장으로서 돈을 제대로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집안일이라도 해야 하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엄마 아플 때 본인 밥 안 차려준다고 소리나 지르고 꼴에 바람까지 피시니 저희 어머니 그때서야 이혼하시던데. 불행한 결혼생활 끝내는 날 저희끼리 파티했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해하지 마요. 불행한데 너희들 때문에 참고 산다. 그런 말이나 행동들이 더 자식들에게 상처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신하게 만듭니다. 행복하세요.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도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소설 같죠? 실제로 이런 일 많아요. 아내는 남편 병수발하며 평생을 같이 사는 사례를 많이 봤어도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나 아는 분은 시어머니 똥오줌 치우며 병간호를 8년을 했는데 돌아가시고 온 며느리가 암 걸려 항암 치료하는데 간병하던 여자랑 바람나 이혼한 사람도 봤고, 남자 병간호하며 애셋을 키웠는데 시댁에서 유산 조금 남겨주니 손이랑 얼굴 반이 마비된 채로 그 돈으로 바람 피우러 다니던 사람도 봤어요. 후기입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후회하지 않아요. 아이를 핑계로 다시 받아줄 생각도 절대 없고요. 단지 아빠 없이 엄마만 바라보는 아들이 안쓰러워 한 번씩 보던 이곳에 제 마음을 남겨봤어요. 당연히 아들 위해 힘낼 거고요. 여전히 잘못했다는 말로 전 남편에게 전화는 오지만 그랬었듯이 예전 그 사랑했던 남자로 보이지 않아요. 아직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려니 하고 계속 피하고 있는 중이고, 저도 일하며 아이 돌보느라 피곤해서 이제서야 감사를 표하게 되네요. 자작 소설이란 의견이 보이는데요. 의심하신데도 할 말은 없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기엔 제가 너무 지쳤거든요. 시간도 없고요.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제가 해이해지면 남겨주신 의견들 또 읽어보며 되새길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썰닭입니다. 남편 완전 나쁘네요.